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를요. K배터리 생존법이라고 이제 저희가 네. 정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14억 인구 대국의 중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었겠죠. 아하, 예. 그래서 지금 그 시장성을 보고 사실 이제는 조인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링더스다이라는 그 중국의 이제 배터리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네. 여기 회장과 이제는 오찬을 함께했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네. 실제 외신에서는 그 블룸버그 통신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그 링더스다이에서 나오는 이런 배터리를 이제 북미 시장에 같이 이제 합작으로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제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보도가 되고 있고 예. 아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마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사실 이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탐이 났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리고 이제 투자하신 분도 이미 계시겠고요. 네네. 그래서 배터리 산업을 이해하시려면요, 일단 그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중국의 배터리 산업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 NCM이라고 해서 3원계 배터리를 많이 만듭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LFP라고 해서 이제는 그 3원계가 아니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게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높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밀도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3원계 배터리의 밀도가 높고요.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게 밀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 거리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고 주행 거리는 짧고 네. 근데 안전성이 문제입니다. 안전성은 네. 사실 이 LFP 기술이 배터리가 나온 지 오래됐어요. 기술력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에선 뛰어납니다. 아, 또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과거에 그 뭐 배터리 발화 사건 막 네네. 보셨잖아요. 전기차 네. 배터리 막 발화되고 그때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게 그래서 이제 LFP 반도체, LFP 그 배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안전성,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전기차 가격 경쟁이 좀 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저가형 전기차에는 대부분의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좀 필요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는 중국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중국이 이제 양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의 어떤 특징을 아시고 반도체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중국으로 간 거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1위 업체입니다. 네. 이런 회사가 이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약간 경계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였거든요. 네. 근데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 이제 테슬라가 LG엔솔과의 협력을 하고 있지만 네. 비중을 좀 줄이고 링더스다이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점유율 1위죠. 이 회사랑 사실 모델 3와 모델 Y 여기가 들어가거든요. 일부 기종에 대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점유율 1위를 뺏긴 상태예요. LG엔솔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사실 저는 이제는 일론 머스크다. 한마디로 이제는 테슬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테슬라가 뭐 일론 머스크 회장이 중국과의 배터리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더 깎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게 그거예요. 이제 배터리 산업을 보셨을 때 뭐 점유율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은 네. 일단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는 거의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는요. 일단 공산당은
본인의 배터리를 밀기 위해서 뭐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줬어요, 그냥.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를 키워왔는데 중국산 배터리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뭐 당연하겠죠. 점유율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는 그 3원 개 배터리로 해서 이제 고효율이잖아요. 네. 이게 세계에서 잘 팔렸단 말이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본다 그러면 중국 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3사가 49%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EU 시장에서는 60% 넘어가요. 우리나라의 3사가. 네. 근데 만약에 자꾸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은 뭐 테슬라가 이런 회사들이 자꾸 이게 중국 쪽으로 간다 그러면 중국 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는 좀 경계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그래서일까요? 이 일본 기업이죠. 혼다와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건 그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굉장히 의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네. 뭐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러니까 혼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뭐 혼다가 이제는 사업 보고서 기관 가운데 이제 밝힌 내용이에요.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2030년까지 한 48조 원 투자하겠다 밝혔고요. 그다음에 30개의 전기차 모델 출시하고 연 200만 대 나오겠다, 뽑아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이제는 사업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혼다가 전기차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 일본산 배터리의 핵심은 이제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이 사실 일본계 그 배터리 회사 중에서는 가장 우월하거든요. 파나소닉을 놔두고 LG엔솔과 손을 잡았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혼다 입장에서는 LG엔솔의 기술력이 좀 필요했다. 이렇게 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LG엔솔의 기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이 3원계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뭐 반증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뭐 혼다와 이제 LG엔솔이 이제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지금 오하이주에 25년 말 목표로 해서 한 40kW씩 요 그 규모의 이제 공장을 차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가칭이지만 LH 배터리 이렇게 좀 LH. LH 배터리 컴퍼니 이렇게 좀 정했는데 이건 가칭입니다. 이름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뭐 국가도 막 뛰어넘고 규제도 뛰어넘고 어쨌든 뭔가 그 주도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막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기업들끼리도 좀 막 협력하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북미 시장에서 가장 먼저 협력했던 게 현대자동차 SK온이었거든요. 이게 합작 회사를 처음으로 세웠고 네. 이번에 북미 시장의 두 번째 회사가 이제는 그 현대자동차 LG엔솔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합작 법인을 이제 설립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이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현지에서 배터리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내놨죠. 그래서 6년간 5조 7천억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반, 전체의 반은 일단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자본금의 반은 일단 합작 회사가 세워지면은 이제 차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빚을 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자금을 이제 모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한 생산 규모는 한 30kW시 정도로 정했습니다. 30kW시면은 30만 대, 한 35만 대 사이거든요. 요 정도의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빠르면 뭐 올해 하반기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실제 북미 시장에 뭐 배터리 협력 회사가 생긴다 그러면 합작 회사가 생긴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북미 시장 진출하는데 유리한 교부도를 교부도가 이제 마련해지는 거고 네. 여기서 저는 눈에 띄는 게 현대자동차의 이제는 발걸음입니다. 사실 뭐 오늘은 배터리 얘기지만은 뭐 배터리 얘기하면 뭐 완성차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실. 그쵸.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배터리 합작 회사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인도네시아 쪽에 이미 LG엔솔과 이미 세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합작 법인으로 보면은 북미 시장에서는 뭐 SK온이 먼저겠지만 현대자동차와 사실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현대자동차와 NG엔솔이 먼저 세웠거든요. 네네. 근데 인도네시아 아시겠지만 배터리셀을 구성하는데 모든 원재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사실 부국이거든요. 예, 그러다 해서 인도네시아에 많은 배터리 회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자동차가 선제적으로 들어갔어요. LG엔솔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고무적이라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2024년도 내년이죠. 상반기에 이게 실제적으로 양산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는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북미 공장에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공장 협력 회사를 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NG엔솔이 그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수주가 잘 되는 이유가 그 GM과의 이제는 합작 회사죠. 얼티엄셀을 이제 만들어서 그때 이후부터 수주가 잘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지도 나오고 있죠. 예, 보시면은 일단은 1공장이 있습니다. 얼티엄셀즈 1공장이 오하이주에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40kW시죠. 여기는 이미 가동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1공장이고요. 그다음에 2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네시주 여기에 이제 50kW씩 네네.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3공장이 이제 그 미시간주에서 이제는 50kWh 정도에서 지금 얼티엄셀 여기서 이제는 합작 회사 GM 합작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이제 캐나다입니다. 지금 그 온타리오주라고 나오는데 네네. 여기가 이제 캐나다거든요. 여기는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캐나다에서 그 스텔라티스에서 이제 45kWh 합작 회사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는 스텔란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합작 회사로 해서 45kWh 정도의 배터리셀을 좀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NG엔솔이 굉장히 북미 시장에 합작 법인 만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지금 배터리 3사의 투자 지금 현황이랄까요? 네. 그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R&D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왜 그걸 네. 보셔야 되냐면 네. 이제는 미리 선제적으로 배터리 산업은요 선제적인 투자가 안 되면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배터리 3사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네. 어느 정도 생산량이 뽑아져 나올 것이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 1분기입니다. 1분기 R&D 투자 내용을 좀 본다 그러면 삼성 SDIS가 한 3,088억 원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LG엔솔이 한 2,262억 원, SK온이 한 845억 원, 총합해서 3사가 한 6,200억 원 이상의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 3,088억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전년 1분기 대비해서 이 한 19% 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물론 점유율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이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 개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또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중에서도 뛰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분리막이 없어요. 분리막이 이게 고체로 다 형성되다 보니까 네네. 분리막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효율도 굉장히 높고. 근데 이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2030년에 54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이게 시장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전고체 배터리를 완성한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모든 회사가 탐을 내고 있는 시장이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지. 개발 중인 거군요. 네, 개발 중인 거예요. 그 어느 배터리 회사도 지금 이걸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 SDI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엔솔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1분기 기준을 본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한 23% 늘어난 거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입니다. 전년 1분기 대비해서 한 77% 늘어난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3사가 약한 부분이 이제 LFP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강점을 갖고 있는 예. 이 배터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 그러니까 그것도 자체적으로. 예, 우리나라가 이제 3원 개 배터리가 이제 강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네. 다 물량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저가형 배터리도 사실 워낙 지금 시장에서 찾고 있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제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을 이제 앞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배터리 기업이 실제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이 객관적으로 네. 어느 정도인지 참 궁금한데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슈퍼을 대접을 네. 받고 있다?
슈퍼을이라는 거는 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사실. 왜냐면 보통 갑을 관계라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을이 좀 약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네네. 슈퍼을이라는 거는 사실 납품을 하는 입장이지만은 네. 사실 이제 갑이 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아. 그래서 이제 슈퍼을은 갑보다 조금 위인 을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배터리를 안 주면 네. 전기차가 안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전기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런 배터리 회사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지금 배터리 산업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제 실감할 수 있겠고 네. 일단 지금 3분기 말 예상 수주 잔고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말 예상 수주 잔고가 600조 원 이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티엄셀, 아까 GM과의 합작 여기 만든 이후에 수주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는 물량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수주가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1공장, 2공장, 3공장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340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5월이었어요. 21년도 5월에 그 이미 뭐 신문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었는데 이제 포드와의 조인트 벤처죠. 이제 블루오벌 여기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밝혔고 네. 이미 지금 건설하기로 했었고 지금 또 현대자동차와의 또 SK온도 협력해서 만들었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북미 조인트 벤처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 잔고 보니까 한 160조 원 이상 네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텔란티스와의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 삼성 SDI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스텔란티스 이러면은 잘 어색하세요. 근데 이제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마세라티 다 아시죠? 아, 네. 네, 마세라티. 그 다음에 뭐뭐는 뭐 클라이슬러, 지프, 피아트 네, 네. 이런 회사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신생은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게 새롭게 이제는 법인명을 이제 합작이 되면서 바뀌었거든요. 아, 합병이 되면서. 그래서 좀 이제- 낯설었군요. 네, 낯설죠. 스텔란티스. 그래서 마세라티 그러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점유율로 본다면 전 세계 점유율 자동차 업계에서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거죠. 배터리 셀에 대한. 그래서 네. 삼성 SDI가 뭐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수주 잔고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항상 그렇잖아요. 배터리 3, 4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물량이 투입되고 네네. 물량이 또 뽑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소재 기업도 당연히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들어가는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런 어떤 소재 산업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지금 한 리서치를 보면은요. 그 양극재가 앞으로 한 440조 원, 그다음에 음극재가 88조 원, 분리막이 66조 원 정도 시장, 전해액이 한 33조 원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배터리 3사의 그 수주 잔고가 많아진다. 그럼 네. 들어가는 이런 소재도 당연히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이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슈퍼을 좋은데 근데 왜 아까 앞서서 점유율은 조금 떨어졌다. 특히 네.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1위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이거는 조금 우려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우려할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워낙 그 중국산 배터리의 공격적인 투자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좀 본다 그러면 링더스다이 중국산 배터리죠. 중국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올해 1월부터 4월에 지금 생산량을 본다 그러면 65기가와트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성장률로 보면 55% 성장하고 있고 지금 2023년도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35.9%입니다. 그러니까 네. 1위예요, 1위. 네, 네. 유일하게 30% 지금 넘어선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2위가 이제 비아디입니다. 네. 이것도 중국산이에요. 중국 기업입니다. 이게 본다 그러면 성장률이 108%입니다. 굉장히 지금 완전하게 내수예요. 여기는 뭐 비아디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를 거의 먹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군요. 예, 내수에서 성장을 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예. 성장성이 이렇게 큰 거고 점유율로 본다면 16.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본다 그러면 LG엔솔이 3위입니다. 네. 이게 한 25kW시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생산이 됐었는데 네. 지금 점유율로 본다면 14.1%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항상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중국 빼고
예, 중국 빼고 봐야 된다. 정말 중요한 이건 지금 포인트예요. 중국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건 중국 포함된 거죠. 1월부터 예. 4월까지 해서 네네. 전 세계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전기차용 이제는 그럼 중국 시장 빼고 본다 그러면 점유율이 한 28% 정도 돼요. 그러니까 LG 엔솔이 중국 포함하면 14%지만은 중국 제외한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전 세계 한 28%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총합 본다 그러면 역시나 뭐 중국 제외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사실. 근데 실제로 제외하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외한 거, 그러니까 포함한 걸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지금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예, 근데 이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외한다고 보면 결국에는 뻔한 시장이에요. 북미 시장과 EU 시장이거든요. 그쵸. 예, 북미와 EU 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3대 영역을 뽑아요, 보통. 중국, 그다음에 북미, 그다음에 EU 이렇게 뽑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이 그만큼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LG 엔솔이 14%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예,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래도 1위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4위가 파나소닉이고요. 5위가 우리나라 또 SK 온이죠. 이게 네. 5.2%인데 중국 시장 제외하고 나서는 10.9% 점유율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6위가 저는 좀 뛰어났습니다. 이게 6위가 중국계 기업인데 이게 CALB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생 기업이기도 한데 차이나 그 에이비에이션 리튬 배터리 이걸 줄여서 이제는 CALB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여기가 되게 이런 표현하기 좀 쓰는데 굉장히 골 때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군수회사입니다. 사실 중국의 군수회사고 아. 회장이 공산당 서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중국에서 대놓고 만든 밀어주는 거라고 네, 봐야 대놓고 되는 만든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특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가 점유율이 지금 6위입니다, 6위. 그래서 삼성 SL보다 더 높아요. 예, 지금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면 점유율로 본다면 4.6%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장률도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뭐 성장률도 65% 계속 성장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밀어주다 보니까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 제외하면 거의 영향력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7위가 이제 삼성 SDI죠. 그래서 삼성 SDI를 밀어낸 회사. 중국 회사고 아무튼 삼성이 7위입니다. 이게 점유율로 본다면 4.1%고요. 중국을 제외한 점유율은 이제 10.1% 정도 돼요. 10%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본다 그러면 확실한 중국산 배터리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저가 배터리에서는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차트는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2%도 안 됩니다. 거의 2% 나요. 아, 그렇군요. 다 중국산입니다. 다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힘을 못 써요. 근데 굉장히 그게 저는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했는데 배터리 보조금 주다가 안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미 시장과 EU를 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공격적으로 북미 시장과 EU 시장에 영업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점유율이 이제 외국에서 높아졌었죠. 근데 그게 저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오히려 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뭐 투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을 또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뭐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저는 뭐 지금 점유율로 보면 떨어지고 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네. 언론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배터리 시장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재편될지 저는 정말 궁금해지는데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